작은 불씨가 큰 화재를 일으키듯이 당뇨는 초기의 미미한 증상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심각한 증세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워 그 사이에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뇨 예방을 위해 평소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혈당 관리에 탁월한 3가지 음식과 건강한 음식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당뇨를 유발하는 3가지 음식,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혈당 관리 습관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고모와 통화를 하다가 할머니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건강을 생각하며 몸에 좋고 신선한 재료로 식사를 챙겨 드셨는데요. 그런데 최근 할머니는 피로감을 자주 느끼고 혈색도 급격하게 나빠져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에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할머니의 평소 식단 때문에 혈당 수치가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늘 몸에 좋고 건강한 재료로 식사를 챙겨 드시는 분이기에 처음엔 이러한 진단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혈당 관리에 탁월한 음식과 일상 습관 개선으로 다시 꾸준하게 건강 관리를 시작하였고, 교정된 식단과 습관을 통해 점차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예전보다 더 혈색도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이는 고모 할머니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무심코 먹은 음식들이 자신도 모르게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최악의 음식이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사례처럼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으로 식단을 다시 교정하고 일상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약 10분 정도의 내용으로 평생의 건강을 관리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우선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이는 당뇨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가 느려지게 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섬유질은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더욱 유익합니다. 더불어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 비타민K, 망간 등 다양한 영양소도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는 칼로리가 낮고 맛있기 때문에 건강한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체중 관리가 당뇨 관리에서 중요한 만큼 블루베리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으로는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섞어 섭취하면 더욱 좋은데, 예를 들어 블루베리를 바나나, 딸기, 시금치와 같은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기 다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와 바나나를 함께 섞으면 바나나의 칼륨과 섬유질, 비타민, 비용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섞으면 맛의 조화가 좋아져 식욕을 자극하고 섭취하기도 더 쉽게 됩니다. 이렇게 블루베리를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조합하면 각 재료의 영양소가 서로 보완될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우선 호두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주로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심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지방은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섬유질은 또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특히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호두는 단백질과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어 영양가가 높습니다. 마그네슘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족할 경우 인슐린 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호두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간식으로 추천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귀리는 복합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어 소화가 느립니다.
이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정제된 탄수화물에 비해 귀리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합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 수치의 급격한 변화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귀리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이는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낮은 GI 식품은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식사 후 피로감과 허기짐을 줄여줍니다. 아침 식사로 귀리죽이나 오트밀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간편합니다. 귀리를 물이나 우유에 끓여서 죽 형태로 만들거나 뜨거운 물에 불려서 오트밀 형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된 귀리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므로 노인들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귀리를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가가 더욱 높아집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을 추가해주고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와 함께 과일 예를 들어 바나나, 블루베리를 추가하면 비타민과 미네랄도 보충할 수 있어 더욱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혈당 관리에 좋은 건강한 음식들도 많지만 무심코 먹었던 음식인데 알고 보니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도 많은데요. 지금부터 당뇨를 유발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미숫가루입니다. 미숫가루는 건강한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당뇨 관리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숫가루는 주로 곡물로 만들어지며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편입니다. 그러나 미숫가루의 혈당 지수는 사용된 곡물의 종류와 조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제된 곡물로 만든 제품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미숫가루 제품 중에는 설탕이나 다른 감미료가 추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숫가루를 섭취할 때는 성분을 잘 확인하고 가급적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량도 중요한데 과도하게 먹으면 칼로리와 탄수화물 섭취가 증가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숫가루를 섭취할 때는 성분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며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혈당 반응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혈당 수치를 체크하면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최악의 음식 2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는 과일에서 추출한 자연적인 당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과일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주스를 만들 때 섬유질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섬유질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소화를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섬유질이 없는 주스는 혈당을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한 개에는 약간의 당분과 함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여러 개의 오렌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스 한 잔의 당분 농도가 훨씬 높아지며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과일 주스에는 설탕이나 시럽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추가 당분은 혈당을 더욱 빠르게 올릴 수 있으며 당뇨 환자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설탕이 포함된 주스는 혈당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일 주스는 섬유질이 결여되어 있고 당분 농도가 높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당뇨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일 주스보다는 과일 자체를 먹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최악의 음식 3번째는 믹스커피입니다. 믹스커피는 일반적으로 인스턴트 커피 설탕 그리고 크리머가 혼합된 형태로 판매되며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 수치를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분이 많이 포함된 믹스커피를 자주 섭취하면 하루 총 당분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믹스커피의 크리머는 칼로리와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중 증가는 당뇨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섬유질이 없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섬유질이 결여된 상태에서 당분이 농축된 믹스커피를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믹스커피는 당뇨 관리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음료입니다. 가능하다면 설탕과 크리머가 포함되지 않은 블랙커피를 선택하거나 필요할 경우 설탕 대체제를 사용하여 혈당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믹스커피 대신 더 건강한 커피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뇨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일상 습관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혈당 관리를 위한 건강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과 더불어 건강한 습관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혈당 관리를 위한 건강한 습관 첫 번째는 음식 섭취 순서 지키기입니다. 식사를 할 때 혈당 관리를 위해 좋은 방법은 음식을 섭취하는 순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먼저 식사를 시작할 때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나 찐 채소를 섭취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채소의 섬유질은 소화를 느리게 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고기, 생선, 두부, 콩류 등은 혈당 상승을 느리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여주고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후에는 통곡물이나 복합 탄수화물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세요. 현미, 귀리, 고구마와 같은 음식들은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복합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영양가를 높여줍니다. 이처럼 음식을 섭취하는 순서를 조절하면 혈당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건강한 습관 두 번째는 물 또는 무가당 음료 마시기입니다. 식사 중간이나 후에 물이나 무가당 음료를 마시는 것은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칼로리가 없고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가당 음료도 좋은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허브차나 무가당 차는 수분을 보충하면서도 설탕이나 칼로리를 추가하지 않으므로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음료들은 수분을 공급하면서도 맛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면 설탕이 포함된 음료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설탕이 추가된 커피 음료 등은 단순 당분이 많아 쉽게 소화되며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러한 음료들은 체중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건강한 습관 세 번째는 식사 후 산책하기입니다. 식사 후 산책하는 것은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데 가벼운 운동인 걷기는 이러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를 통해 근육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어 혈당이 천천히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후 산책은 소화를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운동은 위장관의 운동을 활성화시켜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며 불편함이나 팽만감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규칙적인 산책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혈당 조절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꾸준한 운동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30분 정도 가벼운 속도로 걷는 것이 좋으며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편안한 산책을 통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 3가지와 당뇨를 유발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혈당 관리 습관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 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중 단 하나라도 걱정된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당뇨, 뱃살, 소화불량, 감기 및 독감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4가지 불안 모두 깔끔하게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계피의 놀라운 4가지 건강 효능과 계피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계피를 절대 섭취하면 안 되는 경우 3가지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식사 후 수정과 한 잔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정과는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즐겨 먹던 음료로 특히 왕이나 귀족들이 특별한 행사나 잔치에서 자주 마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왕실의 중요한 음식 중 하나로 특유의 매운맛이 특징인데요. 특히 차가운 음식을 먹은 후에는 배를 따뜻하게 해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계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계피는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귀중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피에는 정말 놀라운 효능이 숨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계피의 건강 효능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피는 소화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계피가 위장의 혈류를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혈류가 증가하면 소화 효소의 분비가 활발해져 음식물이 더 쉽게 소화됩니다. 특히 차가운 음식을 먹은 후에는 위장이 차가워져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기능이 회복되고 음식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피는 소화 효소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여 음식물의 분해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게다가 계피는 항균 작용도 가지고 있어 위장 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건강한 장내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효과 덕분에 계피는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계피는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계피에는 신라말데이드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인슐린의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세포가 혈당을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지면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여 혈당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계피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효소인 알파 아밀라아제와 알파 글루코시다제를 억제합니다. 이 효소들은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혈당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계피가 이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면 탄수화물의 분해가 느려져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섭취한 당뇨 환자들은 공복 혈당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고 건강한 성인도 식후 혈당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계피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계피는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계피는 체중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갈색 지방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의 한 종류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갈색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소모하여 체중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계피에 포함된 신라말데이드 성분은 갈색 지방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성화된 갈색 지방은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고 이는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몸의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 저장된 백색 지방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피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혈당 수치가 유지되면 식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으면 과식이나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일 수 있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계피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중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됩니다.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체중을 관리하기 원한다면 앞으로 계피를 일상 식단에 포함시켜보세요. 넷째, 계피는 감기 및 독감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기와 독감은 면역력이 약해질 때 주로 발생하는데 체온이 상승하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합니다. 체온이 높아지면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져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계피의 항균 및 항염 작용은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항균 성분들은 몸이 감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감기나 독감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계피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들 영양소가 면역 세포의 기능을 돕고 전반적인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면 체온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피는 그 자체로도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함께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피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피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로 특히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펙틴은 장내 유익한 세균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소화를 촉진하며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과의 섬유질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피에 포함된 신라말데이드와 기타 항산화 성분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사과와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이 두 가지의 장점이 결합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과의 섬유질은 혈당을 천천히 흡수하게 하여 혈당 수치의 급격한 변화를 줄이며, 계피의 혈당 조절 효과는 사과의 당분이 체내에서 더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항산화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사과와 계피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소화 건강, 혈당 조절,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매우 유익한 조합이 됩니다. 계피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 포함된 단백질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느리게 이루어져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예방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계피의 혈당 조절 효과와 결합되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혈당 수치의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기여하는데, 계피 역시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혈당 조절에 있어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계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요거트의 유익한 세균과 함께 작용할 때 건강한 대사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항산화 효과는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계피를 추가하여 맛과 영양을 동시에 누려보세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으로 가득 차 있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지방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호두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식사 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계피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호두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호두와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영양소가 혈당 조절에 기여하고 계피의 효과가 더해져 혈당 관리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계피와 호두를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함께 넣어 섭취하면 간단하지만 맛있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몸에 좋은 계피도 경우에 따라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피 섭취를 피해야 하는 경우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계피 섭취를 중단해주세요. 첫째, 열이 많은 체질인 사람은 계피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계피는 대열식품으로 분류되며 이는 체내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열이 많은 체질인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이 많은 체질이란 일반적으로 체온이 높거나 쉽게 열이 나는 사람들을 말하며, 이러한 사람들은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거나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체온이 높은 경우 계피를 섭취하면 체온이 더욱 상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편함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이 나는 감기나 독감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계피의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체내의 염증이나 열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피를 섭취하면 혈류가 증가하고 신진대사가 촉진되므로 이미 체온이 높은 상태에서는 불필요하게 몸에 열을 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이 많은 체질이거나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계피의 섭취를 자제하고 대신 다른 차가운 성질의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임산부와 수유부는 계피 섭취를 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계피는 자궁 수축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임산부에게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궁 수축은 임신 중에 자궁의 근육이 수축하여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계피의 성분이 자궁을 자극할 수 있어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초기와 후기에 관계없이 계피 섭취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유 중인 경우에도 계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피의 성분이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아기의 건강이나 반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계피가 아기의 소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수유 중에는 계피의 양을 조절하거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고혈압이 있거나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계피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가 계피를 과다 섭취할 경우 혈압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인 경우 계피의 섭취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계피에 포함된 쿠마린 성분은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정 용량에서 혈전을 예방하는 작용을 하지만 과다 섭취 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는 혈액의 응고 및 응고 방지 메커니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피를 함께 섭취할 경우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이 있거나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인 경우 계피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계피의 효능과 계피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계피 섭취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 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중 단 하나라도 걱정된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뱃살, 당뇨, 변비, 골다공증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4가지 불안 모두 깔끔하게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노후에 땅콩버터를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4가지 이유와 땅콩버터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땅콩버터 섭취 시 주의 사항 3가지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땅콩버터를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이유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땅콩버터에는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콩버터는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지방산은 주로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다가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어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염증과 관련된 여러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노인층에서는 염증이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는 특히 중요합니다. 둘째, 땅콩버터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땅콩버터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근육의 성장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로 특히 근육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땅콩버터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간식이나 식사에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에 바르거나 스무디에 넣어 먹으면 맛있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경우 땅콩버터는 운동 후 근육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운동 후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손상을 복구하고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데 기여하므로 땅콩버터는 운동하는 노인들에게 특히 유용한 식품입니다. 셋째, 땅콩버터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지만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의 노인들에게는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데 이때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변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땅콩버터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의 운동을 촉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배변이 원활해져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배변은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여러 가지 소화 불량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한 세균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건강한 장내 세균은 면역력 강화와 염증 감소에 기여하므로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땅콩버터를 적절히 섭취함으로써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땅콩버터는 면역력 증진과 뼈 건강에 기여합니다. 땅콩버터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노년층의 건강에 여러모로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이 높아지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늘어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땅콩버터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로 칼슘과 함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가 감소하는데 이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콩버터를 통해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것은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칼륨 또한 땅콩버터에 포함된 미네랄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칼륨 섭취가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인과 아연도 땅콩버터에 포함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는 뼈와 치아의 건강을 지원하며 아연은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상처 치유를 돕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땅콩버터는 비타민 E, 마그네슘, 칼륨, 인,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 증진과 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를 통해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땅콩버터는 그 자체로도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함께 먹으면 더욱더 보약이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땅콩버터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땅콩버터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당뇨 관리에 유익한 과일 중 하나로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 지수 GI는 식품이 혈당 수치를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GI가 낮은 식품은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 적합합니다. 사과의 GI는 약 30에서 40으로 이는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사과에는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겔 형태로 변해 장에서의 영양소 흡수를 느리게 하여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도와줍니다. 땅콩버터와 함께 사과를 먹으면 2가지 영양소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땅콩버터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하여 포만감을 높이고 사과의 자연적인 단맛과 아삭한 식감이 조화를 이루어 맛있는 간식이 됩니다. 땅콩버터의 건강한 지방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운동 후 간식으로 좋으며 사과의 자연적인 당분과 땅콩버터의 단백질이 함께 어우러져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따라서 땅콩버터를 바른 사과 조각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간식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땅콩버터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2번째는 통곡물빵입니다. 통곡물빵은 건강에 유익한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특히 땅콩버터와 함께 섭취할 때 그 장점이 더욱 부각됩니다. 통곡물빵은 곡물의 껍질과 배아가 포함된 형태로 섬유질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섬유질은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통곡물의 소화가 느리게 이루어져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복합 탄수화물도 통곡물빵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서서히 방출하여 오랜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해줍니다. 이는 과식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여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땅콩버터는 단백질과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통곡물빵과 조합하면 맛있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이렇게 땅콩버터를 바른 통곡물빵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땅콩버터를 바른 통곡물빵은 소화 건강과 에너지 유지 그리고 혈당 조절에 매우 유익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콩버터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번째는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크리미한 질감이 특징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회복에 필수적이며 포만감을 증진시켜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땅콩버터와 함께 섞어 먹으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영양적으로 매우 균형 잡힌 간식이 됩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한 세균으로 장 건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소화를 돕고 장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유해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건강한 장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릭 요거트와 땅콩 버터의 조합은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식품 모두 혈당 지수가 낮아 함께 섭취했을 때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함께 섭취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적합합니다. 이렇게 땅콩 버터와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맛있고 영양가 높은 간식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맛도 좋고 영양소도 풍부한 땅콩 버터는 섭취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땅콩 버터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섭취 방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세요. 땅콩 버터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첫 번째는 설탕 함량 확인하기입니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땅콩 버터에는 종종 설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탕이 포함된 땅콩 버터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 있어 특히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은 칼로리가 높고 포만감을 제공하지 않아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가당 땅콩 버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성분표를 확인해 100% 땅콩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 땅콩 버터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두 번째는 적정량 섭취하기입니다. 땅콩 버터는 영양가가 높지만 고칼로리 식품입니다. 한 큰술의 땅콩 버터에는 대략 90에서 100칼로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땅콩 버터가 고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이 불포화 지방으로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칼로리가 높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비만과 관련된 여러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콩 버터를 섭취할 때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일회 섭취량은 최대 2숟가락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땅콩 버터의 영양적 이점을 누리면서도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땅콩 버터는 다른 식사나 간식과 함께 섭취될 때 그 칼로리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을 고려해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땅콩 버터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세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땅콩은 흔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중 하나로 특히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땅콩 버터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땅콩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는 성분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땅콩 또는 땅콩 기름과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땅콩 버터를 포함한 모든 땅콩 제품을 피해야 하며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땅콩 버터의 효능과 땅콩 버터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땅콩 버터 섭취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 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